푸신 분도 있겠지만 자, 저 3차 다항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운 게 직접 나눗셈, 직접 나누는 거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배웠지. 근데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는데 최적화된 정리니까 얘는 지금 1차식이 아닙니다. 그죠? 2차식이니까 직접 나눗셈이 가장 편안한 방법일 거야. 그럼 제가 직접 나눠볼게. 나눠보면 이 부분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의 나눗셈이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숫자는 뒤에서부터 맞춰 쓰는 거고 다항식의 나눗셈은 왼쪽부터 채워 넣죠. 얘랑 얘랑 곱해서 아래 쓸 텐데 최고차항을 소거 가능한 애를 암산하시고 여기다 적어야 되죠. 그럼 저는 x가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하시면 그리고 여기다 내려 쓰면 자 이렇게 될 거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 다 해보셨으니까 그 다음 위에서는 아래 빼야 되죠. 따로 빼라는 기호가 없어도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자 얘는 빼기 빼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의 x 될 테고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a 플러스 1을 하나의 숫자로 생각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차식, 1차식 동시에 날아가고 여기 최종적으로 남는 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이 위에 써 있는 얘를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지.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 나오면 되니까 이거 0 나오면 되죠. 자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스몰 a는 0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뭐 이 정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 4번은 아마 조금 뭐 계산 실수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거 좀 못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식이 다 주어졌을 때는 직접 나누고 목 나머지 구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이렇게 식이 아니라 fx, gx, hx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자, 얘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gx, fx라는 얘기는 x에 관한 식이란 얘기고 언제나 이 모양이 되면 되죠. a를 b로 나눴을 때 b에 곱해진 애가 몫이고 더해진 애가 나머지지. 이건 숫자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47을 5로 나누면 9번 들어가고 2개가 남겠지. 그죠? 이걸 우리가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라고 하고 그럼 먼저 수학이라는 학문이 얘를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첫 줄을 제가 식으로 표현해 볼게. fx를 gx로 나눴대.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기겠지. 몫이 생기는데 뭔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 몫을 보통 qx라고 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장, 조건으로 주어진 문장을 제가 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럼 마지막에는 이 새로운 식을 gx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습니다. gx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건 여기는 지금 직접 나누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눌 수가 없죠. fx가 무슨 식인지도 모르니까. 이 모양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 구하면 되겠지. 맞아. 어떻게든지 저 모양을 만들어낸 후에 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얘보다는 차수가 같거나 낮아야겠죠. 숫자랑 똑같습니다. 5로 나누면 나머지는 5보다 작아야겠지. 자, 그럼 이게 첫 줄을 제가 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놈이 fx 플러스 gx 플러스 rx가 되려면 양변에 똑같이 이거 더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당연히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자, 맞습니까? 이거 이제 수학에서는 보통 식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직접 나누는 게 아니고
이 모양으로만 만들면 돼요. 이 모양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gx로 묶어내달라는 얘기지. 묶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묶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인수분해 단어는 아니고 얘네 둘은 gx로 묶어낼 수 있지. 묶어내볼게. 이렇게 되겠고 rx 더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뒤에 곱해진 애가 몫이고 더해진 애가 나머지인데 이거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맞지? 왜냐하면 애초에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보다 차수가 같거나 차수가 낮은 거 맞습니다. 2를 곱해도 차수에는 영향 없죠. 이게 그대로 나머지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 건 5번, 6번을 잘 하셔야 돼요. 5번, 6번은 이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면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문제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됐어요?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이 1-6번. 얘도 뭐 계속 별표를 남발해야겠네. 이거는 제 기억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백양, 서정, 뭐 동산 여러 가지 학교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얘도 첫 번째는 일단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바로 가로로 쭉 얘로 나눴어. 그럼 뒤에 곱해진 애가 몫이고 더해진 애가 나머지입니다. 근데 얘는 rx라고 쓸 필요가 없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만 나와야겠지. 상수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해라 라고 했으니까 방금이랑 똑같아요. 요 모양을 만들어내달라는 얘기야.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겠지. 식을 요리조리 변형을 해서 얘를 만들어내란 얘기고, 자 그럼 얘가 fx인데 x fx 플러스 5가 되려면 일단 양변에 제가 x를 곱하겠고, 자 여기다 x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도 나와야 되니까 양변에 5는 바로 더합시다. 자 맞죠? 됐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x fx 플러스 5 만들어냈어. 근데 이 모양으로 만들래.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뒤에 나머지가 되려면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죠.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x-1은 있는데 얘랑 곱해지고 이게 다 나머지 될 수 있어? rx 플러스 5가? 나머지 될 수가 없습니다. x-1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가 안 되는 게 얘도 1차식이잖아. 그죠? 그럼 쟤보다 차수가 낮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식의 변형을 하셔야 돼요. 변형이라는 게 우리가 유리식 여기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적절히 더하고 적절히 빼시면 돼. 적절히 더하고 적절히 빼면. 해볼게. 처음에 어색하겠죠.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x가 있으니까 x-1을 제가 묶어내려면 이런 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없던 애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걸 전개하면 rx-r이니까 마이너스 r에는 원래 없었어요. 자 이렇게 쓰셔야겠지. 이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지. 그죠? 원래 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통인수가 나왔어. 공통인수? 얘로 묶어낼 수가 있어. 묶어내면 앞에서는 x, qx가 남겠고 뒤에서는 라지 r이 남겠고, 자 얘는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맞죠? 얘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그리고 x-1 뒤에 곱해지는 이 전체가 몫이 되겠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뭐 4번에 있는 것 같네요. 자, 뭐 적으실 분 적으시고, 잠깐만 제가 연락이 왔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볼 일이 없는데 지금 첫 수업이라서.
학교가 늦게 끝나서. 왔구나. 당신이 근영이? 박근영? 빨리 편한 자리에 앉으시고. 자, 지워도 되죠? 자, 질문하신 문제들이 다 중요한 문제네요. 이것도 뭐 거의 100% 확률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진학하시면 중간고사 때 볼 문제 중에 하나고, 식은 좀 다르겠지. 식은 좀 다를 텐데 얘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게. 자, x가 저걸 만족을 시킨대요. 그럼 이 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수학에서 어떤 식에서 방정식이 나오면 해를 구하고 근각의 수를 구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 여기 1단원에서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얘는 방정식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 방정식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건 근을 구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근의 공식을 쓰면 좀 바보 같은 숫자 나오겠지. 굉장히 복잡한 수가 나오고 5제곱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얘는, 이 문제는 지금 방정식에서 근을 찾으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분수식의 변형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1, 2, 3번 적어드리는 건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 이 식의 양변을 제가 x로 나누면 맨 앞에는 x고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용해서 만약에 제가 양변을 제곱한다라고 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2의 곱, 이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이게 분수식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주어지고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같은 걸 물어보면 양변을 x로 나눠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차수를 낮게 변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게 뭔 소리냐? x는 얘를 만족해야 돼요. 얘를 만족하면 그럼 2차항 빼고 나머지 넘겨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는 x제곱은 분명히 2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이렇게 1차식으로 차수를 낮춰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차수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x 1차식이 x제곱, 세제곱, 네제곱보다 구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둘은 연산할 때,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거랑 연산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 자, 1번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없어요. 2번은 근데 x 5제곱 마이너스 5x 제가 푼 걸 보니까 막 요리조리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도 만약에 제가 얘를 x로 묶어낸다라고 해도 이 다음에 내용이 없지 않니? 별로 간단히 되는 것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이놈을 차수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x 5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만 볼게, 얘만. 근데 이 x는 저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자, 여기까지 돼. 이걸 이제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쓰는 거야.
자, 이거 먼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x입니다. 근데 다시 x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며. 맞죠? 그럼 x제곱이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얘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고, 거기 또 x가 곱해지는데 이렇게 되겠고, 얘가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5x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출제하신 분이 조금 정상적인 분이면 얘는 없어집니다. 답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요령이고 참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풀어내는 게 제일 좋냐?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얘를 물어봤어. x 9제곱 어떻게 해야 되겠니? 기억나? 이 반도 고요하고만. 처음 봐서 그렇겠지. 네. 자, 이런 식이 주어지면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 1단원에 배웠잖아. 양변에 x-1을 곱해. 그럼 x-1을 곱한다라고 하면 우변은 여전히 0이고요. 0에다 곱하나 마나. 얘는 이렇게 전개 가능하지. 자, 그럼 x제곱은 1이고 9제곱도 1이겠지. 식의 그 부호에 따라서, 미묘한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고 바로 이렇게 구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백양, 학교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백양 동산 서정 행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뭐 곱해야 될까? 얘가 주어졌는데 6제곱 구하래.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 안 되지. 이거 근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근의 공식을 쓰시려고 하신 분은 잘못된 거고, 이 단원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한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x제곱을 이렇게 두고 계속 여기다가 방금 푼 문제 방법처럼 계속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영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곱해볼게. 이건 곱셈 공식이 이제 아주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개하면 뭘까요? 마이너스 8. 곱셈 공식. 제가 칠판에 한번 다시 적어보면 이거 쓴 거죠, 지금. 이거 전개하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지. 그죠? 그럼 x세제곱이 8이고 x 6제곱이면 64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식의 패턴을 보고 패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곱해서 거듭제곱을 구해내셔야 되고, 얘는 패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제가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겠죠? 이것도 만약에 얘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변에 뭐 곱하면 되지? 네, 그치. 여러분들 제가 처음이라서 전혀 여러분들 수준이 가늠이 안 돼요. 자, 이건 곱셈 공식 써서 전개하면 x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엔 x세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얻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식의 모양새에 따라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뒤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 번 보겠지만 이 패턴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그냥 번호까지 매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 16번도 이거 중등부 선생님 어느 선생님이 수업하셨죠? 이름을 모르는구나. 다른 반 선생님이 섞여 있어서.
자, 그 다음에 1-16번. 1-16번은 뭐 이 문제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자체에 담긴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만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서 계속 쓰이는 내용이니까. 자, 이게 배웠을 수도 있겠다. 중학교 때 대칭식 배웠습니까? 혹은 대칭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어? 대칭식. 자, 이 부분은 살짝만 메모를 해주세요. 수학에서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건 문자들의 자리를 바꾸어도 식의 값에 변화가 없을 때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는 대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써드릴게. 문자의 위치를 바꾸어도 식의 값이 일정한 식. 오랜만에 길게 쓰려니 힘드네. 오케이. 자, 한 번만 보시면 돼. 문자의 위치를 바꿔도 식의 값이 일정한 식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거 x, y 자리 바꿔도 식의 값이 변화 없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어떤 대칭적인 모양이라고 해서 수학에서는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명칭까지 알려드리면서 지금 필기를 해달라고 했냐면 이 사실을 알고 수학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랑 모르고 풀어내시는 분은 3학년 때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을 보다 보면 대칭식을 구하여라 라고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때는 x과 y 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고 합과 곱으로 표현하여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제가 한번 해볼게. 자, 이건 중2 때 배웠을 거야 아마.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반사적으로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그럼 저는 이 식의 값을 구하는데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만 알면 되지. 합이랑 곱만 알면 됩니다. x, y를 각각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합이랑 곱을 알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맞아. 여전히 둘의 합 곱만 알면 구할 수 있지.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어? x, y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합이랑 곱만 알면 돼요. 그럼 마지막도 되나? 마지막도 되죠.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근데 분자가 또 대칭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지?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되죠. 물론 주의하실 점. 이런 애들은 대칭식이 아닙니다.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xy 자리 바꾸면 식 값이 같니? 다릅니다. 그럼 2단원에서 물어보는 건 명확해요. 물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대칭식, 두 번째는 가운데 뺄셈 있는 식이야. 오케이? 그것도 마침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둘 다 구해볼게. 그러면 지금 마지막을 딱 봐. 자, m의 세제곱 플러스 n의 세제곱의 값을 물어봤지? 맞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본 걸 보고 대칭식이구나. 그럼 나는 m 플러스 n이랑 n 곱하기 n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문제를 보고 아니 식이 뭐 4개나 주어지고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이 대칭식을 물어봤으니 당연히 당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수학에서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앞으로 수학을 하기 위한 전처적인 단원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암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는 뭐 이게 무슨 수학적인 의미가 있겠니? 별로 없습니다. 대칭식이니까 합과 곱을 구해볼게. 대칭식이니까 구하는 거라고. 내가 심심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얘랑 얘 더해볼게요. 스몰 m은 ax 플러스 by이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관계식이 4개니까 방정식은 풀 수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방정식을 풀라고 나온 건 아니겠죠. 이거 어떻게든지 우겨 맞춰서 얘네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 둘은 제가 x로 묶어보고 얘네 둘은 y로 묶어볼 수 있겠죠. 이게 좀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인수분해가 나왔죠 그냥. 자, 그럼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고 앞에서 x, 뒤에서 y. 이거 문제에 4라고 주어졌고 이거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지. 자, 그럼 마이너스 12 구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 곱하기 n. 얘도 각각은 구할 수 없으니 일단은 전개밖에 못할 것 같아. 전개해 보면 그냥 분배법칙 써서 전개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면 합, 곱 주어졌지. a, b, x, y에 관한 대칭식은 다 구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살짝 머리를 굴리셔야겠지. 아무래도 동류한끼리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이거 x, y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네는 a, b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다시 대칭식이니 얘만 봤을 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빼주시면 되고 이거 x 플러스 y 제곱에서 2xy 빼면 되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앞에 xy는 1이라고 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a 플러스 b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앞에 건.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a, b는 3이라고 그랬고 곱해진 애가 얘니까 x 플러스 y 제곱 9 마이너스 2니까 7이네. 자, 31 나오겠죠. 계산이 좀 숫자가 못생기게 나오네. 뭐 나오나 보지 뭐. 31이고 그럼 마지막엔 또 대칭식이니까 이렇게 구하셔야겠죠. 자, 맞습니까?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제가 지금 n 플러스 n 마이너스 12 구했어요. 집어넣으시고 n 곱하기 n 31이라고 구했습니다. 조금 숫자가 크긴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니까 조금 생략을 할게. 됐죠? 두 번째 단원에서 물어봤나? 네. 18번. 자, 연습 문제 18번. 18번인데 뭐 얘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4분원 OAB 부채꼴 내부에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있다. 세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해주세요. AC, CE, EB. AC는 이거고요. C는 이거고 B는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반지름은 8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힌트로 주어진 게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힌트로 주어졌지.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변수로 잡아야 되는 게 명확해.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하죠. 가로, 세로. 그럼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할게. 자, 그러면 B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에서 y 뺀 거죠. 그 다음에 CA는 8에서 x 뺀 거죠. 자, 그 다음에 CE는 얘랑 이 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 똑같지. 근데 대각선의 길이 자체가 반지름이죠. 이 4분원에 8이지 8. 맞아. 그럼 구하라는 거에서 얘는 8이에요. AC는 제가 표현했더니 8-x야. EB는 제가 표현해봤더니 8-y입니다. 그럼 이들의 총 합은 세 마리 다 더하시면 24 -x -y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니? 제가 뭐 전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가로, 세로, 미지수로 잡았고 구하라는 걸 제가 잡은 미지수로 표현을 해봤고 그럼 나는 얘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관계식이 좀 필요하죠. 먼저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y가 단위 생략하고 쓰면 18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원에 내접한다라고 주어졌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지. 이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얘도 반지름으로 8이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8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이 무슨 식? 대칭식. 대칭식이니까 당연히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고 자, xy는 18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6 넘기면 플러스 36이니까 100이죠. 그리고 xy는 제가 변의 길이를 xy라고 했으니까 10 나와야 되겠지. 됐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24 빼기 10이니까 14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일단 질문은 다 받은 것 같고 이 단원은 유제 6-2 빨리 할게 이건.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리진 않았으나 인수분해 아마 순서는 다 숙지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단항식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쭉 나열된 식을 전개된 식이라고 하는데 걔를 인수분해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내고 생각하시면 되고 없으면 공식이나 변형을 통해서 구해내셔야 되고 지금 2번을 물어보셨는데 공통인수 있니 없니? 4개의 단항식에 공통인수 있죠. xy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1순위야.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럼 얘는 x 세제곱 남겠고 두 번째 y 세제곱 남겠고 x 남겠고 y 남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1단원에서 대칭식을 구할 때는 곱셈 공식의 변형 얘를 많이 썼고 여기는 지금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세제곱의 합, 인수분해 공식 다 외우셨을 거야. 둘의 합, 앞에 거 제곱 빼기 둘의 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자,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위에 거는 대칭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위의 식을 쓰는 거고 아래는 인수분해 혹은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고 할 때 결국 인수분해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방정식이니까 자, 그러면 얘만 빠르게 써볼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x 플러스 y가 이렇게 와 있네. 자, 그럼 뒤에 거 다시 인수분해 되지. 공통인수. x 플러스 y로 묶으면 앞에선 이거 다 들어갈 거고 뒤에서는 이거 통째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뒤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지. 이게 그대로 인수분해 완료된 결과가 되겠고
제가 이거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제 10-3번은 뭐니? 자, 유제 10-3번, 3번만 물어봤으니까, 자, 얘는 지금 이 상태로는 공통인수가 없죠. 공통적으로 묶어낼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냐면 일단 전개하라고 배우셨을 거야. 일단 전개하시면 맨 앞에 건 a 제곱 b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전개한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문자 3개죠. 한번 물어볼게. 문자가 3개 이상이면 차수가 높은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라고 배웠습니까? 낮은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라고 배웠습니까? 낮은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보통 반대로 알고 계신 경우 많은데 낮은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A에 관해서도 2차식, B에 관해서도 2차식, C에 관해서도 2차식이지. 이때는 편한 문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편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뭐 별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A가 익숙하죠. A가 익숙하니까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 A 제곱을 데리고 있는 애들이 이 두 마리죠. 그럼 A 제곱으로 묶어내면 B-C의 A 제곱. 그 다음에 A 1차항 데리고 있는 애가 얘랑 얘지. 맞아? 에? 왜? 맞지 않아? A로 묶어내면. 이거 A입니다. 제가 글씨가 너무 못 썼네. 자, 그럼 얘네 둘은 제가 마이너스 A로 묶어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바로 쓸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지.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이 요거 2개 남았습니다. 그럼 공통인수가 최대한 튀어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얘는 B, C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공통인수 나오지? 나옵니다. 나오시면 쟤로 묶어내시고, 그럼 여기는 얘는 묶여 들어갔고 요 2개 남았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쪼갤 수 있을 때까지 다 쪼개셔야 되니까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쪼갤 수 있죠. 둘이 곱하면 이거,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 맞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답이 맞는데 여러분들 이게 객관식 문제에 나오면 복이 없을 거야. 보기에는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이렇게 약간 대칭적인 상황이면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B 빼기 C를 쓰고 여기는 C 빼기 A를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럼 부호가 반대니까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 객관식엔 얘가 답에 있을 거란 얘기고 이렇게 써도 답은 맞습니다. 주관식이라면. 네. 자, 됐죠. 자, 제가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할 테니까 잘 볼게요. 앞에 좀 설명을 드릴 게 많아 설명드리다 보니. 자, 유제 2-12번. 대괄호 치고 어떤 새로운 기호가 약속이 됐습니다. x, y, z라면 맨 앞에 거에서 두 번째 거 뺀 거랑 맨 앞에 거에서 세 번째 거 뺀 걸 곱하래. 그게 이 문제에서 약속이야. 원래 있는 기호는 아니고. 근데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건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데 증명은 간단합니다.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걸 보이거나 우변에서 좌변 되는 거 보이시면 돼요. 자, 일단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먼저 써볼까? 그럼 저 약속에 따르면 맨 앞에 거에서 두 번째 거 빼고 맨 앞에 거에서 세 번째 거 빼고 자, 그럼 우변은 x-y 제곱이죠. 이제 좌변을 전개를 했을 때 이게 나오면 맞는 거지. 자, 해볼게. 얘는 앞에 거에서
두 번째 거 빼고 맨 앞에서 맨 뒤에 거 빼고 자 얘는 얘에서 얘 빼고 맨 앞에서 맨 뒤에 거 빼고 자 뭐 공통인수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이거 두 개 자리 바꿔 쓰고 마이너스 부호 앞으로 뽑아내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그럼 공통인수 나왔습니다. 얘를 묶어내 볼게. x-y를 묶어내면 앞에선 얘가 남을 테고 빼기 뒤에서는 얘가 남겠죠. 맞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니까 z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좌변을 정리했더니 x-y 제곱이 나왔으니까 우변 나오는 거 보였습니다. 보였으니까 직접 증명한 거죠. 증명 끝입니다.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 하자.